everything gets corporate, monetized, and a business. So they invite you to think about currencies and what alternative currencies. 부산 비엔날레로 출범한 이후에 8월 개최는 처음인데요. 방학과 휴가를 맞아서 더 많은 방문객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경건입니다. 규모는 미니 선거인데 여야 모두 사활을 건 듯 했습니다. 지난 16일 치러진 보궐선거, 그 결과 분석해 봅니다. 오늘 폐막되죠. 지난 2달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부산 비엔날레 집행위원장 뉴스톡톡에서 만나봅니다. 뉴스톡톡 오늘은 부산 비엔날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현 부산 비엔날레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부산 비엔날레 어떤 행사인지 좀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비엔날레라고 하면 이탈리아어로 2년마다라는 뜻입니다. 베니스에서 먼저 출발해서 1895년도에 시작이 된 행사인데요. 현재는 국제적인 현대미술전 2년마다 열리는 대규모 미술축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 비엔날레는 1981년 청년 비엔날레로 출발을 했고요. 다른 국내 비엔날레보다 가장 먼저 출발한 비엔날레 명칭을 사용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바다미술제가 1987년부터 진행이 됐었고 네. 그 이후에 조각 프로젝트도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그러한 행사들이 결합해서 2000년도부터 부산 비엔날레라는 명칭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그 국제적인 행사들이 사실은 거의 서울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80년대부터 부산에서 열리기 시작했으면은 지역 미술계에 좋은 영향을 꽤 줬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다른 도시와는 달리 자생적으로 부산의 작가들이 모여서 만든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주 자생적인 행사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문체부 평가에서도 국내 비엔날레 중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고 해외에서도 아주 조명을 받으면서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중요한 비엔날레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 지난 8월 17일에 시작을 했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마무리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보면은 보통 그 가을에 열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떻게 여름에 시작하게 된 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보통 9월 달에 행사를 해왔었고요. 네. 그 이전 청년 비엔날레 때는 여름에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청년성과 부산의 어떤 특성을 좀 잘 드러내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8월을 개막일로 잡았고요. 방학 동안 또 휴가 기간 많이 부산을 찾는 분들도 예술과 함께 부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당겨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가족단이나 아니면 방문객들이 부산을 방문한 분들이 비엔날레 찾아주셨고요. 9월에 열리는 여러 행사들보다 미리 일찍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요. 올해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이 문화관광체육부가 대한민국 미술축제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걸고 그 안에다가 부산 비엔날레, 서울 아트페아,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를 연결시켰다고 들었습니다. 그 연결시킨 이유하고 또 그렇게 해서 결과가 더 좋았는지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정부 차원에서 문체부 차원에서 9월 달에 8, 9월에 열리는 아주 대형 행사들이 한국에 많기 때문에 이 축제들을 좀 연결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아마 마련을 한 프로그램인데요. 9월 초에 프리즈 아트페어 그리고 또 키아프 같은 큰 아트페어도 열리고 또 부산 비엔날레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가 열리기 때문에 이들을 잘 연결하고 홍보하고 이런 효과를 좀 이렇게 감안을 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많은 해외 전문가나 미술 애호가들이 방문을 그 시기에 했고 그분들이 부산 비엔날레도 많이 찾아주셔서 상당히 좀 효과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부산과 광주와 서울을 방문해서 미술을 즐길 수 있는 아주 전 세계 아마 미술 전문가들이 아주 많이 한국을 찾았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 가지 행사를 연결을 했으면은 하나의 티켓으로 세 군데를 다 볼 수 있게끔도 되었겠네요. 예, 근데 뭐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광주와 부산을 연결해서 네, 하나에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네, 운영한다거나 혹은 또 뭐 KTX나 이런 그 교통편도 할인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네. 상당히 이 연결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어떤 관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위원장님이 이렇게 지켜보시기에 광주에서 오셨다든지 아니면 부산 분들이 광주로 가셨다든지 이런 눈에 띄는 그런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연결을 했을 때? 근데 뭐 해외 아주 영향력 있는 분들이 이제 서울을 방문한 혹은 또 광주를 방문한 분들이 부산으로 많이들 오셨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미리 문을 열고 개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행사 전후로 방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아예 프로그램화해서 단체로 오시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장님 그 설명해 주시는 속에 외국에서도 많이 오셨다라고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도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비엔날레를 찾아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인지도가 어쨌든 국내와 해외에 오히려 지금 좀 더 많이 생기면서 네, 부산만이 아니라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꽤 많고요. 특히 관람객 중에서는 외국인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눈에 띄게 많이 늘었고요. 그 기간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외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올해 전시 주제가 어둠 속에서 보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죠. 두 분의 감독에 의해서 제안된 주제이고요. 이것은 오늘날 아주 불확실하고 지금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구상하고 또 상상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질문에서부터 나온 주제입니다. 흥미롭게도 그 내용 중에는 해적의 어떤 방식 그리고 또 불교 도량의 깨달음 이런 내용들을 좀 참조하자라는 뜻이 좀 담겨 있고요. 그래서 해적들이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해결하는 그들의 어떤 공동체 그리고 또 불교나 이런 종교적인 정신적인 어떤 깨달음을 수행하는 이제 그러한 방식들을 좀 염두에 두고 주제를 구성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좀 사회적인 어떤 담론을 다루거나 혹은 또 명상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이런 작품들이 좀 이렇게 섞여 있는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작가를 초청한 국가가 팔레스타인, 세네갈, 토고 등 해가지고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 수도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국가도 참 다양한 국가들이고 그동안 이렇게 많이 소개되지 않았던 나라의 작가들의 작품들도 많이 소개되었고요. 그리고 특히 그 배경이 작가 면면으로 보면 상당히 독특하고 특별한 배경을 가진 작가들이 많이 참여를 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 악기를 만드는 일을 같이 한다거나 또 실은 종교계에 있다거나 뭐 다른 연구자 역할을 하면서 작업을 하거나 특히 사운드 관련해서 디제잉이나 뭐 이런 음악적인 활동을 같이 하는 작가를 포함하고 또 그리고 미술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작가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작가들이 참여를 하고 했었고 거의 작품 수도 한 350여 점 되는 작품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참여 작가는 80여 작가에 가까운 외국 작가들도 이번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작품만이 아니라 부산의 어떤 새로운 면, 또 역사적인 면들을 함께 조망할 수 있었다라는 아주 평들이 많았었는데요. 규모나 아니면 작품의 집중도나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좀 투자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자,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이번에 보니까 특징이 그전에 없던 게 꽤 많이 특징이 있던데요. 공동 전시 감독을 초빙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최근 한 몇 회 동안 이 공모를 통해서 전 세계 어떤 공모를 통해서 감독을 선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2명 이상의 감독을 초청한 적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그 2명이 피로트와 또 베라메이라는 그 2명의 감독이 팀으로 한 팀으로 제안을 해주셨고 지원을 해주셨고 이제 그러다 보니 2명의 감독이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다수의 예술 감독이 함께 참여했을 때 상당히 좀 어려운 점도 많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한 팀으로 이제 2분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나 두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아주 무난하게 전시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 그 비엔날레라고 하면은 한국인 감독이 아닐까 이런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초기엔 네. 한국 감독들이 많이 맡으셨고 외국 감독 또 한국 감독 이렇게 순차적으로 맡기도 하고 그 주제나 그 내용, 역량 등을 보고 저희들이 그때마다 이 다른 국적의 감독들을 모시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은 또 부산 출신의 김혜주 감독이 한국 감독이 맡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국적도 두 분이 다 다릅니다. 뭐 벨기에와 뉴질랜드 국적인데 그 2분이 이번 전시를 만들었습니다. 혹시나 우리 오늘 프로그램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시민분들께서 집행위원장님이 계신데 또 이제 감독이 있으시고 또 이번에는 공동 감독이 됐다 하는데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됩니까? 집행위원장님하고 감독님하고. 이 비엔날레 구조로 보면 일반적으로 이건 저희 부산 비엔날레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전시 행사에서 예술 감독이 거의 이 전시에 관한 정권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주제 제안이나 작가의 선정 그리고 공간의 배치 등등 해서 전반적으로 감독이 전시를 만들게 되고요. 집행위원장 또 조직위에서는 그런 전시를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리고 지원 인력과 모든 것들을 함께 협업해서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공간이나 운송이나 모든 부분을 저희 팀에서 같이 협력해서 만들게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부산 비엔날레뿐만 아니라 국제 영화제라든지 문화 행사들 관련해서 위원장님들을 초빙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힘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예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부산 비엔날레 추진하시면서 예산의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어느 조직이나 단체나 제일 큰 어려움이 예산이고 또 인력이겠죠. 있는 것이 당연한데요. 특히 최근에 물가 상승이나 아니면 운송비 상승 또 여러 가지 자재비 상승 등등해서 비용이 워낙 이제 높아지니까 그에 따른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대개 이제 부산시에서 또 지원을 하고 또 국비 지원인데 국비 넉넉하게 지원해. 아니요. 국비는 최근에는 지금 11호 국비가 시로 와서 시에서 받는 구조로 저희들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외에는 다른 자부담 저희들이 수입 원을 좀 보태서 행사를 하게 되고요. 다른 행사들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서 다른 비엔날레들도 많이 약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내용적으로 되게 좋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규모 면에서는 그렇게 확장은 되지 않지만 내용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술관 외의 다양한 공간에서 전시하고 이게 굉장히 매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전시 공간 중에서 특별히 소개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부산 비엔날레가 전통적으로 미술관과 또 나머지 공간들, 유휴 공간들을 많이 활용해 왔고요. F1963이라거나 요트 경기장 등등 해운대 시립미술관에서 진행할 동안에는 그 지역의 유휴 공간들 좀 많이 활용했었고 특히 지금 부산 현대미술관으로 오고는 원도심 지역에 있는 여러 공간들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북항에 있는 큰 부두를 처음 공개되는 그런 공간도 활용했었고 영도에 있는 창고나 또 삼복도로 위에 있는 어떤 주택이나 그래서 부산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특히 부산에 있는 분들도 잘 많이 안 가보신 그런 공간들도 있었고 또 특히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영도나 원도심의 어떤 골목이나 또 삼복도로 같은 공간을 찾아가면서
작품만이 아니라 부산의 어떤 새로운 면, 또 역사적인 면들을 함께 조망할 수 있었다라는 아주 평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도 원도심에 있는 근현대 역사관과 또 주변에 있는 한성 1918이라는 오래된 건물과 특히 초량에 있는 60년대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장소 특정적인 그런 설치 작품도 있고 또 실제 삶이 묻어 있었던 생활을 했던 공간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작품 구성을 전시를 디스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초량에 있는 주택 초량제라고 저희들이 명명한 그 공간을 한번 찾아보시면 상당히 흥미로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람객들이 특별히 관심을 높게 가졌던 그런 거 전시가 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가장 많이 전시되는 곳은 많은 작품가 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부산 현대미술관이었는데요. 그래서 특히 현대미술관 중에서도 뭐 1층에서 그 만날 수 있었던 불화의 어떤 그 기법으로 마리아상이나 이렇게 이미지를 불화의 기법으로 마리아상을. 그게 실제로 그 송천 스님이라는 분이고요. 그분의 진리를 향한 어떤 눈, 뭐 이런 그 몇몇 작품들이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일반 관객들에게 호평을 좀 받았었고요. 그 외에도 여성 독립운동가를 그린 윤석남 작가의 작품도 상당히 의미 있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보통 남성 독립운동가의 성명은 다 알고 있지만 여성 독립운동가는 그동안 많이 조명되지 않았다라는 점으로 이제 출발한 여성 독립운동가 시리즈 작품인데요. 상당히 호평을 받았었고 그리고 또 부산 작가들의 작품들이 상당히 조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2층에 있는 김경화 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방정아 또 이가영 등등해서 송천 스님도 부산과 경남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아무튼 부산 현대미술관에서 그런 지역 작가들의 작품도 상당히 호평을 받았고 또 일반 시민들이 조금 더 이해하거나 많이 익숙한 작품들, 평면 작품들도 좀 많아서 상당히 이 평가가 좋았습니다. 오늘이 그 전시의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비엔날레의 최대 성과라고 보시는 게 뭔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쉽다, 더 잘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 좀 얘기해 주시죠. 외국에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부산 비엔날레의 어떤 인지도나 그런 평가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점, 특히 또 외국 방문객이 전문가를 포함한 그런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그런 효과들, 그러니까 국내 혹은 부산 지역만이 아니라 조금 더 외부에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또는 내부적으로는 또 시민에게 좀 다가가는 그런 노력들이 좀 더 있었습니다. 뭐 도슨트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도슨트 프로그램, 버스를 통해서 작은 버스지만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행도 주말에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조금 더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고 올해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은 참여를 이끌어냈던 점이 좀 긍정적인 면이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아쉬운 점은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그 요인들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규모나 아니면 작품의 집중도나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좀 투자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그 이전보다도 좀 외부의 공간의 규모나 혹은 그 특징이 조금 더 약한 것 아닌가라는 평가도 좀 있었는데 그런 점은 저희들이 또 내년에 어떤 방식으로든 공간과 예산과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엔날레가 2년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했는데 2026년에 다시 열리는 거죠. 혹시 뭐 아직 많이 남았지만은 어떤 구상이 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2년 뒤에 비엔날레를 위해서? 지금 뭐 조직으로 봐서는 스텝으로 봐서는 다음 바다미술제 내년 행사를 또 준비를 또 하게 되고요. 바다. 그리고 비엔날레는 올해 이제 마무리한 후에 내부적인 평가와 또 반성을 하고 당장 또 감독 선임, 그러니까 미리 2년간 준비하기 위한 감독 선임과
여러 또 일정들을 소화하게 될 거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 그 미술관 이외의 어떤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떤 게 가능성이 있는지를 또 리서치하고 찾는 일도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뭐 부산 비엔날레 타이틀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오늘 처음 들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우리 시청자분들, 시민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2년간 또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오직 혹시 못 보신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현대미술관을 한번 방문하셔서 비엔날레 행사를 한 번 더 즐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보셨던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나머지 다른 공간들, 원더십 있는 공간도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또 성원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더 발전한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비엔날레 오늘 마지막 날이고요. 마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시민 여러분, 부산에 이렇게 아름다운 미술축제 꼭 가셔서 관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